야, 여기 주인이 누구야? 아, 안 들리나?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몸으로 좀 알려줘야겠군. 하필이면 전설로 불리던 UDT 출신의 수족관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이 있었어요. 3초 만에 금붕어보다 더 조용해졌다는 바로 그 현장 소식이 동네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저 할아버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며 수군거렸어요. 실제로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평생 동안 남몰래 조용히 지내고 싶었지만 가끔씩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겪은 파란만장한 과거를 꺼내 보여줄 때가 있었죠. 그가 운영하는 조그만 수족관은 동네 초입에 자리 잡은 허름한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낡은 간판 아래를 지나치면 금붕어며 비단잉어, 각양각색의 열대어들이 가느다란 기포를 내뿜으며 수조 속에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물소리와 물고기들을 벗삼아 지냈고 동네 아이들도 심심하면 들러서 신기해하며 구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무지 사나워 보이는 사람들이 수족관 앞에 나타났어요. 동네 조폭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무리였는데 옷차림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죠. 사람들은 길 한쪽에서 이 장면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어요. 저기 계신 할아버지, 워낙 무서운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몇몇이 속삭였죠. 하지만 건달들은 콧방귀를 뀌며 걸어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전설로 불리던 UDT 출신의 수족관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이 있었어요. 이 말이 회자된 계기는 바로 그들의 등장 때문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 있던 인물이 바로 문제의 건달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못마땅한 표정으로 건달들을 바라봤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없이 건달들을 지켜봤죠. 건달들의 리더 격인 사내가 투박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야, 여기 주인이 누구야?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물고기들을 거니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낮은 목소리에 동네 구경꾼 몇몇이 쎄한 기분을 느꼈죠. 아, 안 들리나? 라고 건달이 다시 묻는 순간 할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꾹 참으며 상황을 주시했어요. 할아버지는 마른 목소리로 뭐 때문에 왔나? 하고 물었죠. 건달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수족관을 통째로 뜯어고치고 싶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기 위해 온 거였어요. 이들의 목적은 상가 건물 전체를 임대해 무언가 음습한 사업을 꾸리려는 것이었죠. 동네를 괴롭히던 악명 높은 조직이었던 만큼 모두가 그들이 하는 일에 불안감을 느껴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별다른 동요 없이 이곳은 내가 오랫동안 지켜온 터전이야라고 답했어요. 톤이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해 보였죠. 건달들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으르렁대며 주변 수조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이딴 데가 뭐가 좋다고 건물주한테 다 얘기해뒀다. 리더 건달이 비웃듯 던진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느릿한 동작으로 손등의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과거가 살짝 비춰지는 듯 했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UDT 출신이었다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UDT 시절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할아버지가 한창 젊었을 때
바다 위와 수중에서 겪은 온갖 훈련과 실전이 그를 만든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걸 숨긴 채 평온한 노년을 보내려고 했죠. 3초 만에 금붕어보다 더 조용해졌다는 바로 그 현장 소식이 동네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소문의 출처를 궁금해했는데 사실 이 말은 잠시 후 곧장 증명될 상황이었어요. 건달들은 어수룩해 보이는 노인이 자기들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이봐, 어르신. 그냥 순순히 말 들으라고. 그들은 겁을 주듯 주변 수조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는 태도에 리더 건달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죠.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몸으로 좀 알려줘야겠군. 리더 건달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할아버지는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건달의 손목이 뒤로 꺾이더니 가까운 수조 옆에서 기묘한 비명이 터져 나왔죠. 그야말로 3초조차 걸리지 않은 일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리더 건달의 몸이 허공에서 둥실 뜬 것처럼 보였다가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찍혀버렸죠. 쿨러. 건달은 숨을 몰아쉬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도 황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야 그들이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이 단순히 힘 좋은 어르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악했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던 무리 중 한 명이 꼼짝없이 제압당한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저 할아버지, 정말 유디티였나 봐. 누군가 탄성을 내뱉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그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3초 만에 금붕어보다 더 조용해졌다더니 그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중얼거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건달은 바닥에서 기어오르듯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차없이 그를 다시 바닥에 고정시키고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죠. 다신 내 수족관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 말은 단호하지만 무뚝뚝하게 흘러나왔어요. 건달은 어쩔 줄 몰라 헛웃음을 흘렸고 남은 조직원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빴죠. 얼마 뒤 건달들은 며칠씩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아는 이는 없었지만 분명히 그날의 사건은 또 하나의 전설을 낳았어요. 사람들은 더욱 조심스레 말했죠. 저 할아버지 유디티 때 얼마나 무섭게 훈련받았겠어. 조폭 따위는 상대도 안 되겠지. 그 소문은 동네 방방곡곡에 빠르게 퍼졌고 건달들도 그 얘기를 듣고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결국 건달들은 리더가 당한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한 번 더 수족관을 찾았어요. 대놓고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밤중에 몰래 수족관에 침입해서 물고기들을 훔치려던 어이없는 계획을 세운 거였죠. 그리하여 날이 어두워진 시각, 수족관 문틈으로 까만 그림자들이 들어오는 게 목격됐어요. 이번에는 조폭 조직에서 좀 더 비열하고 교활한 수법을 쓸 작정이었죠. 물고기를 괴롭히고 수족관을 엉망으로 만들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수족관 한쪽에는 보안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할아버지는 이미 눈치채고 대기 중이었죠. 할아버지는 낮에도 잠시 수상쩍은 낌새를 느꼈지만 설마 하고 지나쳤어요.
그러나 경험 많은 UDT 출신의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수조방 안쪽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들이 들어오는 걸 기다렸어요. 어두운 실내를 누비며 건달들이 수조를 둘러보다가 여기 열대어도 좀 가져가자라며 비열하게 웃었죠. 그런 순간 갑자기 조용하던 할아버지가 뒤쪽에서 나타나서 불청객이 누군가 했더니 또 너희들이었나 하고 한마디 던졌어요. 건달들은 기겁을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돌아섰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노인의 눈빛은 기묘할 정도로 날카로웠고 어쩐지 바닷속의 맹수 같기도 했어요. 리더 건달은 다시 한번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억센 소나기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어요. 딱딱한 바닥에 다시 한번 몸이 나가떨어진 건달은 그야말로 3초 이내에 꼼짝 못하고 쓰러졌어요. 뒤따라 들어온 다른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죠. 평소라면 최소 칼이나 둔기를 꺼내 들 법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동작은 할아버지의 기세와 스피드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어요. 한 명씩 정신이 혼미해졌고 수족과 나는 어색하게 울리는 신음소리만이 떠돌았어요. 조용해졌군.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중얼하며 건달들을 한 곳에 몰아넣었어요. 리더 건달은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화를 내려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뱉는 한마디에 다시금 몸이 굳어버렸죠. 내가 UDT에서 했던 일, 그중 수중 침투 작전과 근접 격투 훈련이 주특기였지. 너희가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혹독하게 맛을 보여줘야겠어. 그 말에 건달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전설이 사실일 줄 누가 알았겠냐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 밤 이후 수족관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건달들은 할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이려는 걸 포기할 리가 없었죠. 이들은 조폭 중에서도 규모가 큰 조직과 손을 잡고 더 많은 인원을 끌어모아 대대적으로 수족관을 타격하려 했어요. 소문에 따르면 조직 보스가 심상치 않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이 돌았어요. 그 계획은 단순 협박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완전히 그 동네에서 몰아낼 목적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여느 때처럼 아침에 문을 열고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새로 오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러다 가끔씩 문 밖에서 서성이는 수상한 그림자를 보면 눈길을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작은 한숨을 쉬며 다시 수조로 돌아가곤 했어요. 마침내 조직 보스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동네 인근에서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며 악랄하게 돈을 갈취해온 인물이었죠. 건장한 부하 수십 명을 대동하고 할아버지의 수족관 앞에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차 문이 열리고 보스가 천천히 내리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크게 긴장했어요. 보스는 호기롭게 내가 바로 이 지역을 주무르는 놈이다라고 선언하며 수족관 문을 탕 차고 들어갔어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숨이 멎을 듯한 기분이었죠. 2명도 아닌 수십 명의 조직원이 몰려온 상황이니 아무리 UDT 할아버지라 해도 위험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수조를 닦고 있다가 소란스러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잠시 전투를 준비하듯 굳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자세를 풀었죠. 그가 가장 크게 우려한 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의 안전이었어요.
내가 그 유명하다는 할아버지인가? 보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짧게 그런 편이지라고 대답했어요. 상대가 애써 공격적인 말투를 써도 할아버지는 별다른 동요가 없어 보였죠. 보스는 이런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손가락을 꾹꾹 꺾으며 협박하듯 다가섰어요. 이번에는 건달들의 배후 세력이 전면에 나선 것이었고 규모가 달랐어요. 할아버지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한동안 상대의 요구를 듣고만 있었어요. 내가 우리 조직에 매달 얼마씩 관리비를 내면 당장 여길 박살내지는 않겠다. 보스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했고 곁에 서 있던 부하들이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 모습을 본 보스는 더욱 기가 막혔어요. 좋아.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군. 곧이어 조직원들은 준비해온 도구를 꺼내 수족관 유리벽을 깨부수려 했어요. 수조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순간 할아버지가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유리를 지탱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조직원들이 뒤쪽 수조에 손을 뻗었죠. 완강하게 수조를 지키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보스가 흉폭한 웃음을 흘리며 신호를 주었어요. 부하들은 사방에서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재빠른 동작으로 몇 명을 순식간에 바닥에 눕혔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죠. 가게 안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구경만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동시에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일부는 주변에서 할아버지를 도우려 달려들었어요. 그 와중에 할아버지는 부하들의 주먹과 발길질을 최대한 피하면서 반격할 틈을 찾고 있었어요. UDT 때의 경험이란 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는 만큼 몸이 예전 같진 않았죠. 한 명을 제압하면 또 다른 두 명이 달려드는 꼴이 반복됐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여 부하들의 공격을 허투루 맞지 않았어요. 공방이 길어지다 보니 이미 몇몇 부하들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어요. 이봐, 대체 뭐야? 노인네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 부하들이 웅성거렸고 보스는 더욱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러다간 우리 쪽이 더 망신이겠군. 보스는 직접 할아버지에게 다가서더니 강한 펀치를 날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재빠르게 몸을 틀면서 옆구리를 돌려 펀치를 빗나가게 했어요. 동시에 보스의 등 뒤를 순식간에 파고드는 기묘한 동작을 보였어요. 결국 보스조차도 건달 리더와 같은 처지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어요. 그 바닥에 내리꽂히는 소리가 얼마나 굉장했는지 창문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랐죠. 저걸 보라고. 보스까지 당했어. 조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밀치다가 할아버지를 뒤에서 덮치려 했어요.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크게 울렸어요. 순식간에 골목에 파란 불빛이 번쩍이고 경찰들이 달려들어 현장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건달들과 조직원들은 썰물처럼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앞장서서 골목길을 막았고 몇몇 조직원은 아예 도망칠 생각도 못할 정도로 겁을 먹었어요. 결국 사건은 모두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일단락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 동네에는 한층 더 할아버지의 전설이 깊이 각인되었어요. 3초 만에 금붕어처럼 조용해졌다는 말은 조직 보스에게도 예외가 없었죠.
수족관은 부서진 부분이 있어 한동안 정비가 필요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빠르게 복구됐어요. 특히나 할아버지에게 감동을 받은 몇몇 청년들은 쉬는 날마다 수족관을 찾아와 여러 가지 수리를 도와줬죠. 시간이 흐르면서 수족관은 예전보다 더 말끔하고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어요. 한편 경찰서에 구금된 건달들과 조직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어요. 보스는 치밀한 불법 행위 때문에 더 많은 죄목이 드러나 결국 오래도록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 와중에 건달 리더는 어쩐 일인지 극도로 풀이 죽어 있더래요. 그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죄수들과 달리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쩌면 할아버지에게 당한 굴욕이 트라우마로 남아버렸나 보다라고 수군거렸어요. 실제로 리더 건달은 풀려난 후로 다시는 예전처럼 깡패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끔 동네를 지나다닐 때면 괜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아는 사람들 눈을 피하듯 부끄러워했죠. 알고 보니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힘겹게 살아오며 어쩔 수 없이 이런 길로 빠졌다는 사연도 나중에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과거를 딱히 옹호하지 않았고 대신에 할아버지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을 주목했어요.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몇몇이 직접 목격했거든요. 결국 리더 건달은 어느 날 동네를 돌다가 수족관 앞에서 하염없이 서성였어요. 그가 설마 들어갈 순 없겠지라며 머뭇거리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수조안을 정리하려고 문 밖에 나왔다가 그를 보게 되었어요. 서로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리더 건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건달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리 없었지만 그는 눈빛만으로 간절한 무언가를 전하려 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족관 문을 안으로 열어주었죠. 그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곧 알았어요.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는 정말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요. 건달은 처음에는 잔뜩 경계하며 수족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가득 찬 수조들과 조용히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가까운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고 건달은 조심스레 그의 옆에 섰어요.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묘한 온기가 감돌았죠. 한참 있다가 건달은 작게 한마디 뱉었어요. 저도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수조를 가리켰어요. 봐라, 저 작은 물고기도 세상 끝이라도 갔다 온 듯 매일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듯이 움직여. 너도 인생 파도가 힘들어도 다시금 깨끗한 물에서 헤엄칠 수 있어. 건달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울컥하는 기분에 아무 말도 이어갈 수가 없었죠. 그저 입술을 깨물고 수조 속의 물고기들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그 후로 건달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가끔씩 수족관에 들러서 수조를 닦는 일도 도와주고 상가 주변 정리를 해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죠. 건달 출신이었던 흔적들은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태도가 달라진 걸 알아차렸어요. 이제 정말 다시는 무력 쓰고 살기 싫어요라고 나지막이 말하는 그의 모습이 더없이
진솔해 보였죠. 점차 동네 어르신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길 잃은 아이를 도와주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한편 조직 보스를 비롯한 나머지 잔당들은 각자의 죗값을 치르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동네는 안정을 찾았고 수족관은 오히려 예전보다 인기가 많아졌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수족관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그를 더 존경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덕분에 수족관 매출도 늘어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분주해졌지만 실은 기색 하나 없이 늘 환한 표정이었어요. 가끔씩 누군가 대담하게 할아버지의 과거를 묻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옛날에 잠깐 바다에서 살았을 뿐이지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UDT가 잠깐일 리 있나? 완전 전설이라던데라고 놀리듯 농담을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은근히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수족관 물소리 사이로 퍼지는 그 미소는 마치 할아버지가 오래도록 바다를 누볐던 시절의 추억을 품고 있는 듯 보였죠. 그 이후로도 동네에서 사소한 소란이 일어날 때마다 할아버지의 전설이 회자되곤 했어요. 사람들은 애써 과장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한편으로 그 이야기는 묘하게 설득력 있었어요. 그때 그 조직 보스까지 제압한 걸 보면 틀림없이 대단한 분일 거야. 아마 수중 작전 중에 더 무서운 것도 많이 해보셨겠지.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어요. 한편 건달 출신의 청년은 수족관 할아버지 곁에서 여러 가지 자비를 배우며 살았어요. 처음엔 동네 어른들이 그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알게 된 이들은 그 편견을 거두었죠. 그는 수조 청소를 하고 물고기 밥을 챙겨주고 가끔씩 할아버지 대신 집으로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예전에 자신이 괴롭히던 상인 아저씨를 만났어요. 청년은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겠어요 라고 털어놓았죠. 상인 아저씨는 처음에 경계 어린 눈빛으로 청년을 봤지만 이내 진심이 전해졌는지 한숨을 쉬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뒤로 아저씨는 그를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청년은 마음 한편이 뭉클해져서 마음속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가 말한 물고기는 늘 깨끗한 물을 찾아가지만 진흙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결국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법이지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청년에게는 더없이 큰 울림이 되었어요. 그렇게 동네 분위기는 서서히 안정되고 주민들은 더 이상 조폭에게 시달리지 않았어요. 사건이 종결된 지 한참 뒤 건달 리더와 조직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각자 뿔뿔이 사라졌어요. 간혹 그들의 소문이 들리기도 했지만 누구도 다시 동네를 어지럽히려 드는 자는 없었죠. 가끔 젊은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허세를 부리려 해도 그들은 저 수족관 할아버지한테 괜히 시비 걸면 안 되라는 말에 울상을 지으며 사라지곤 했어요. 어느새 동네는 평온함을 되찾아 할아버지가 원하던 고요하고 행복한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한참 뒤 뉴스에서 예전에 그 조직 보스가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추가 형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역시나 본성은 어쩔 수 없나 봐라고 혀를 찼어요. 하지만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그 리더 건달은 착하게 살겠다고 했잖아. 지금은 잘 살고 있을까?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 곁에서 새 삶을 시작한 건달 청년을 떠올리며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족관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말없이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건달들을 제압하던 모습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인자한 표정이었죠. 손님이 들어오자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어서 오세요. 구경하고 가세요라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바로 옆에서는 건달 청년이 수조의 산소 공급기를 점검하고 있었죠. 이거 고장 난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금방 해결됐죠. 청년이 호기롭게 내뱉었고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들은 생생한 물고기들의 모습에 감탄하며 와, 물고기가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세요? 라고 물어왔어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물고기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면 자연스레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손님들은 정말 멋진 철학이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족관 바닥에 반짝이는 물빛이 벽에 아른거리면서 기분 좋은 평온함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수족관 앞을 지날 때면 문득 감동스러운 추억이 떠오르곤 해요. 한때 무서운 폭력배들이 창궐하던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는지 떠올리면 할아버지와 건달 청년의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나쁜 방식으로 시작했던 인연이었지만 결국은 함께 수족관을 지키고 동네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수족관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지도 몰라. 이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돌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족관에 건달 청년을 찾아온 낯선 인물이 있었어요. 예전 조직원 중 한 명으로 보였는데 겉모습은 훨씬 수수해졌지만 왠지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어요. 그 인물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도 이제 조용히 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중얼거렸죠.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처음부터 다시 배워보는 거죠. 난 아직도 모르겠는걸요라며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뒤에서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결국 그 낯선 인물도 수족관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둘 더해지자 전설의 UDT 출신 수족관 할아버지에게서 사람들은 단순한 무력을 넘어선 인간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힘이 셌지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건 따뜻한 마음이었구나라는 평이 돌았죠. 혹자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니까 남에게 자비와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거야라고 해석했어요.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는 역시 함부로 건드렸다간 끔찍한 최후를 볼 뿐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크게 바꿀 수밖에 없다고 웃으며 얘기했어요.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가 UDT 출신임을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막은 묻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를 존경할 만했고 그가 보여준 행동이 모든 답이었기 때문이에요.
동네가 밝아지고 조직이 해체되고 과거가 달라졌던 이들이 선해지고 모두가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어요. 아이들은 우러러보고 어른들은 존중했으며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전설로 들으며 감탄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수족관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어요. 하지만 그 번창이라는 것도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늘 오는 손님들이 늘고 아이들이 들러서 물고기를 구경하고 청년들이 작은 일손이라도 보태고 싶어 찾아오는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고맙고 뿌듯했어요. 사람이 바뀌는 걸 보니 나도 계속 이곳에서 물고기들과 함께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아직도 말하곤 해요. 3초 만에 금붕어처럼 조용해졌다는 그 사건. 전설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어 덧붙여요. 조폭들이 결국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 이 말이 돌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날을 회상해요. 누군가는 그날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또 누군가는 들은 소문으로만 알고 있지만 누구나 할아버지 이야기를 존중했어요. 마치 이 동네의 역사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수족관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물고기들을 보살피며 살고 있어요. 그의 곁에서는 한때 건달이었던 청년과 더러 과거가 복잡했던 몇몇이 어울려지네요. 모두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면서 예전에 범했던 실수를 반성하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죠. 결국 이 이야기는 하필이면 전설의 UDT 출신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이 3초 만에 금붕어보다 조용해지는 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끝은 단순히 조폭들이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고 달라지는 감동적인 결말을 향해 갔어요. 어쩌면 할아버지가 보여준 진짜 힘은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위압적인 격투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더 존경하게 되었고 조폭들도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새로운 출발을 꿈꾸게 된 거겠죠. 이런 변화가 너무나 사이다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남아 있어요. 그 뒤로도 동네에서 누군가 삐딱한 길로 빠지려 할 때 사람들은 수족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싶다면 저 할아버지랑 한번 대면해봐. 그러면 되게 겁먹고 바로 자세를 고쳐 잡아요. 그래도 혹시나 용감무쌍하게 찾아갔다간 3초 만에 금붕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소문이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는 결국 고분고분하게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오는 게 이 동네의 전통처럼 돼버렸어요. 동네에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 회자될 거예요. 언젠가 할아버지가 수족관 문을 닫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러 떠나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이 추억을 잊지 않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물고기들처럼 잘못된 길을 걷던 이들도 언젠가 맑은 물로 헤엄쳐 나올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야말로 전설의 UDT 출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이죠. 마침표가 되는 삶이 아닌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안겨준 놀라운 수족관 이야기였어요.